X32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입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풀체인지 전에 지금 이 모델을 갖고 나와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풀체인지가 올해 말에 나온다고는 하는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최근에 해외 BMW 사이트에서 풀체인지 디자인이 공개되고 나서 인기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X3 현재 모델입니다. 저희가 시승차가 20D밖에 없어서 일단 20D를 준비했지만 다양한 파워트레인 20i라든지 302, M40i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델로 구매를 하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20D를 제가 타본 결과 좋은 이유가 하나는 소음입니다. 한번 재볼까? 지금 공조를 좀 꺼볼게요. 디젤임에도 불구하고 소음이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하나 또 떨림 궁금하시잖아요. 떨림? 진동이 심하면 이게 막 달달달 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공조를 켠 상태에서 18도 오토 1단계로 일단 켰습니다. 통풍 시트도 다 키면 가솔린이라고 해도 믿겠다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고 공조를 틀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젤 특유의 음색은 들어와요. 정차 중에는 수입차 디젤은 완벽하다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국산 디젤이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근데 디젤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지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풀체인지가 되기 전이다 보니까 프로모션이 좀 좋아졌어요. 원래 X3나 X4는 프로모션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모델은 750만원 할인해서 7,11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X라인 같은 경우는 800만원 할인, 그리고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850만원 할인입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프로모션도 많이 하지만 할부로 구매하실 때 선납금에 따라서 저금리나 무이자도 가능해요. 여러분들께서 X3를 지금 풀체인지 전인데 사도 될까? 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지금 이 시기가 프로모션 많이 받고, 예전에는 3,400 받아도 진짜 많이 받은 프로모션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거의 2배가량의 프로모션을 받으시면서 할부로 구매하셨을 때 무이자까지도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내 외장에 관련된 건 많거든요. 근데 주행 관련된 게 없어, 이 모델 자체가. 그래서 주행과 관련돼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에요, 참고로. 그래서 내외관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하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X라인이나 M 스포츠 패키지 고민하실 때 대부분 M 스포츠 패키지 사시잖아요. 그게 더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승차감을 원하신다 라고 한다면 X라인 꼭 보세요. 꼭 시승을 해보셔야 됩니다. 가족분들과 같이 시승 신청 같은 경우도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견적 신청하셔가지고 시승 신청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라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속 성능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입니다. 성인 남성 2명이 타 있고요. 풀악셀 밟을게요. 동력이 조금 늦게 전달되는 느낌. 컴포트 모드니까. 이 정도의 100km까지의 가속 성능을 보여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한 다음에 풀악셀. 이 정도 100km까지 가속 성능을 보여줘요. 특징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컴포트 모드나 스포츠 모드에서 동력이 약간 좀 늦게 들어오는 초반에 이게 팍 밟고 가고 있다가 엑셀을 팍 밟는 건 괜찮아요. 정지 상태에서 속도를 급하게 올릴 때, 그럴 때 약간 늦게 들어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동력이. 다음은 이제 승차감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탄탄함을 유지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탄탄하다고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노면을 엉덩이로 다 느끼고 니꺼 쇼바 고장났냐, 혹은 차가 왜 이렇게 딱딱하냐, 잘못된 거 아니냐,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 부드러운 걸 0으로 놓고 완전히 딱딱한 걸 100으로 놨을 때 한 65 정도? 그 정도의 탄탄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방지턱을 넘었을 때도 막 진짜 탁탁 넘고 스탑 이게 아니라 살짝은 튕겨주는 건 있어요. 근데 그 자세를 잡는 과정 자체가 깔끔하고, 그러니까 잔 흔들림이 없고 거동 자체가 차체를 바로 잡아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엠서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예전부터 독일
차를 타셨던 분들이나 독일 차를 좀 몇 번 경험해 보셨던 분들께서는 이 세팅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세팅을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BMW를 좋아하는 거고요. 세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편안하고 조금 좀 물렁한 거, 훌렁한 느낌의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포티한 주행을 조금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딱딱하고 내가 차를 막 조종한다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BMW 특유의 느낌이 좋으실 겁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이제 X라인 꼭 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포장된 길을 달릴 때는 뭐 노면을 막 엄청 읽는다 그런 느낌은 들진 않는데요, 갑자기 높낮이가 있다거나 혹은 이렇게 배수로 막 파여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면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합니다. 적당한 M 스포츠 다운 그런 맞아요. 승차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에 또 영향을 뭐 주는 게 시트, 버네스카 가죽입니다. 저도 진짜 올해 지금 버네스카 가죽을 타고 있지만 이 내구성이 진짜 좋아요. 딱 만져봐도 야, 짱짱해요. 이거는 잘 안 찢어지겠다, 오래 쓰겠다. 오래 쓰겠다, 그 느낌이 팍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원래 X3라고 하면 경쟁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GLC 같은 경우는 C클래스의 가죽을 뭐 쓴다던가 C클래스의 이런 레이아웃을 쓴다던가, X3는 3시리즈로 생각을 하면 이제 센사텍 가죽이 있죠. 완전 기본. 그게 들어갔었어야 돼요, 원래 그 경쟁사 같으면. 근데 BMW는 버네스카를 넣어줌으로써 그 위에 있는 걸 끌고 내려온,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버네스카 가죽이 뭐 다양한 환경 액티비티, 뭐 아이를 키운다거나 혹은 뭐 반려견을 키운다거나, 반려견이 끌고도 별 티도 안 나요. 직접 태워보니까 별 티가 안 나더라고요. 혼자만 타신다고 하면 조금 아쉬울 수 있지만 패밀리카나 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 뭐 야외 액티비티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가죽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착자감 자체도 좋아요. 저는 이 정도의 착자감 좋고요. 시트의 크기, 운행을 할 때 운전 포지션을 잡고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어깨, 이 숄더룸 같은 것들도 여유로워서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정차 시에 진동 떨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주행 시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주행할 때는 솔직히 이렇게 조용하게 주행을 하진 않잖아요. 보통은 뭐 몰라요. 이거 말 안 하면 몰라요. 맞아요. 이거 말 안 하면 가솔린인지 디젤인지 운행 중엔 모릅니다. 진동으로만 따지자면 쭉 밟았을 때 뭐 디젤 엔진 특유의 음색이 있긴 해서 알긴 알 수는 있을 텐데, 진동만 보고 눈 가려놓고 이거 가솔린이게 디젤이게 물어보잖아요. 모릅니다. 열에 한 진짜 9은 모를걸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느껴질 뿐이지 이 차체 자체에서 그냥 진동이 느껴진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모르겠어요. 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차 뭐 계속 운행을 하고 있지만 안 느껴집니다, 운행 중에는. 그리고 솔직히 막 노래를 틀잖아요. 솔직히 운전할 때 노래를 튼다든지 뭐 라디오 듣는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실 텐데, 그때는 소음도 다 묻히기 때문에 몰라요. 승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또 미션이죠. 근데 미션은 뭐 맨날 말씀드리지만 뭐 ZF 8단 여기서 뭘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보다 똑똑하고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급하게 가속할 때, 여유롭게 가속할 때, 급감속할 때, 혹은 조금 더 변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요럴 때 착착착착착 그냥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BMW의 뭐 ZF 미션 까시는 분이 있습니까? 미션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탄탄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타고 다니기에 혹은 패밀리카로 쓰시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기보다는 그냥 충분한 그런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20D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D 네, X3 라인업 중에도 뭐 20D, 30D, 40i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디젤이냐 가솔린이냐의 문제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디젤이 퇴색되고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고, 디젤에 대해서는 저는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천안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 차를 패밀리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동거리가 많을 거예요. 요새 육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랑 자주 놀러 가잖아요. 제 주변에서도 X3나 X4 고민할 때 디젤 보는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연비 효율이 좋기 때문에 차는 사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차량 유지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주유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고자 디젤을 선택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디젤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주행거리가 많다면. 하지만 주행거리가 얼마 없다, 그냥 나는 뭐 애기들 픽업이나 좀 하고 출퇴근 거리도 2-3km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20D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20i보다 조금 더 연비를 좋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30e, 그리고 뭐 미친 차 한번 타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M40i나 X3M, 공식 복합 연면이 있겠지만
카페 같은 거 찾아보니까 13에서 16까지도 나오시는 음.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차를 받았을 때 풀주유를 하고 서울에서 천안까지 와서 그때 당시 찍혀있던 연비가 14km,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852km. 좀 든든해요.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 막 900km 막 이렇게 떠 있으면 든든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걸요. 저도 지금 차가 두 대잖아요. 한 대는 뭐 주행 가는 거리 뭐 한 450 뜨고 풀주유를 해도, 한 대는 1080 이렇게 뜹니다. 근데 1080 딱 보는 순간 이게 뭔가 이렇게 싹 이렇게 안정감이, 아 부산을 지금 내가 여기서 갔다 와도 기름이 남는구나라는 그런 풍족함?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좀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20D를 보셔라. 물론 요소수도 넣어야 되고 유지관리 비용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혹은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20i다, 무조건 가솔린이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젤하면 또 빠따잖아요. 빠따가 좋죠. 흔히 말하는, 다 아시죠? 초반 토크. 엔진이 190마력에 마력만 보면은 별거 아니죠. 근데 40.8kg 포스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1750rpm. 이게 보통 40토크가 넘어가면 가솔린에서는 300마력 이상이 되어야지만 이 40토크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힘을 예로 들면, 저도 막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40.8kg짜리 무게의 어떤 물체를 1m의 막대기로 이렇게 드는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운동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1m짜리 막대기 하나로 이 40kg짜리를 든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도 양쪽에 10kg 꽂고 복무게 20kg 더해서 40kg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1m 막대기로 이렇게 드는 힘인 거예요. 잡고서. 그러니까 워낙에 힘이 센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미뤄봤을 때 토크는 좋다. 너무너무 만족스럽다. 일상 여행에서 차가 190마력인데 이렇게 잘 나간다고? 이렇게 나간다고? 놀랍긴 해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아니 디젤 아무리 빠따가 좋다, 초반 출력이 좋다, 토크가 좋다라고는 들어봤지만 이렇게까지 나간다고? 요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그냥 추월 가속을 할 때 조금 더 가속을 좀 쳐줘야 될 때, 혹은 오르막길 올라갈 때 토크가 좋으니까 이 주행할 때의 여유로움이 있어서 그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냥 엑셀만 좀 밟아주면 뭐 힘 충분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은 코너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BMW 하면 코너링이잖아요. 그래서 감속을 충분히 살짝 하고 바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좌측으로 3시리즈보다는 아니지만 3시리즈와 5시리즈 그 어느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함은 5시리즈랑 비슷하지만 코너링은 약간 진짜 우리가 BMW에서 흔히 느껴봤던 그런 코너링. 근데 핸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에 엄청 민감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원래 M은 이렇게 탁탁 치면 탁탁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부드럽게 조향이 되는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고, 실제로 느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곡률로 돌아 나가야겠다라고 느꼈을 때 그만큼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차체가 그냥 뭐 뒤뚱뒤뚱 거림 없이 싹 따라와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상시 사륜이기 때문에 코너링 할 때도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구동 배분을 정말 실시간으로 4바퀴에 척척척척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후륜 특유의 그런 재미는 좀 떨어질 수 있으나 안전해야 되잖아요. 차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7천만이 넘는 차인데 이제 부서지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코너링을 딱 즐길 때 이렇게 돌아나가. 약간 저도 이제 BMW 뽕을 맞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역시 BM은 BM이다 라는 멘트가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코너링을 좀 보여주겠다. X3를 처음 이렇게 운전해보는데 차 괜찮네요. 지금 뭐 GV70 페이스리프트가 나와가지고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 많은데 비교 시승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걸 위주로 한다. 차의 본연의 기능인 달리고 서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느낄 수 있는 느낌을 나는 중요시한다라면 아마도 X3가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GV70 관련해서 GV70 옵션 어느 정도 넣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수입 차량 그거 편집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살 바에는 그냥 GV70이 낫지 했는데 막상 달리는 재미 들어가니까 이게 또 편의장치가 잘 안 보이네요. 안 보여. 편의장치는 그냥 진짜 순전히 편의장치일 뿐이야. 근데 달리고 서고 운전하는 재미는 계속 느끼잖아. 운전하는 동안에는. 영상으로 보거나 화면으로 볼 때는 우리가 평소에는 중요치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운행해보면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내가 바라보는 바깥의 풍경, 내가 누를 수 있는 버튼 정도, 그리고 뭐 없어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차라는 게 물론 고급스럽고 나한테 제조사가 그냥 하염없이 그냥 공짜로 뭘 다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MW에서는 그 정도로 할 거면 이제 1억 중반대의 X7을 사셔야 되는 거고, 뭐 경쟁사 벤츠라고 한다면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쓰셔야 그런 고급스러움까지 다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리고 GLC와 비교해서 어떠냐? 무조건 X3 합니다. 저는 가격 좋고 옵션 좋고 잘 달리고 빠지는 게 없어요. 이거는 이 벤츠라는 그 마크 가격이 붙었을 뿐이지 차 자체로 보면 저는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이제 국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추월 가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6 정도에서 엑셀을 한 80% 정도까지 밟을게요. 엔진 파워는 최대로 들어가고요. 다 밟았습니다. 지금 제가 해본 결과 남자 3명이 타서 150까지 가속하는데 답답함 하나도 없고요. 충분합니다. 여기서도 살짝 올려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살짝 바꾸고 너무 안정적이에요. 부족한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에코 프로 모드 많이 뭐 사용하실 텐데 이 상태에서도 엑셀을 뭐 쭉 밟으면 힘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의 연비에 최적화된 세팅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힘이 빠진다거나 출력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물론 상대적인 거죠. 고출력 차량을 타셨던 분들이랑 안 나간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탔을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냥 밟으면은 앞차랑 가까워지잖아 지금. 그럼 빠른 거잖아요. 그렇지. 가속이 이렇게 좋으니까 브레이크는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어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M 스포츠 패키지 브레이크는 내가 갖다 꽂고 싶은 데에다 꽂을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쭉 가속을 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딱 올리고 밟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브레이크 페달의 압력이 쫙 느껴집니다. 압이 꽉 찬 느낌에서 쭉 밟았을 때 차체의 거동에 흐트러짐도 없고요. 차가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감속하는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눌려서 감속되는 느낌. 급하게 브레이크를 쭉 밟아도 노즈 다이브가 뭐 거진 없는 수준인데요. 브레이크는 진짜 믿고 밟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일상 영역에서 딱 탔을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좀 안정감이 드냐, 내가 언제든지 이 차를 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느냐인데 고속에서도 밟아보면 감속되는 속도가 가속보다도 짜릿해요. 그냥 차의 기본이라는 건 달리고 서는 거잖아요. 그 기본을 생각해 봤을 때 캐치프라이즈에 딱 들어맞는 그런 세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X3 하면 또 공간감에 대해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많은 분들의 고민, X3의 공간감. 일단 휠베이스는 2865mm입니다. 184의 남성이 1열 좌석을 여유롭게 놓고 2열에 타면 좁습니다. 근데 아이와 탄다 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엄청 넓진 않지만 못 탄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패밀리카로도 충분하게 탈 수 있고요. 전륜 기반의 다른 차량을 보고, 그것도 국산차를 보고 이 차를 보면 좁아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거주성에 있어서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보통 이런 거 딱 정해주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데 아이 둘 이하 2명까지 오케이, 2명까지 오케이. 그리고 3명부터 카니발, 오케이. 딱 중학생 미만 자녀 2명 오케이. 그 이상은 X5 혹은 X7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의장치 우선 뭐 한국인들이 사랑하고 애용하는 통풍 시트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되게 큼지막하게 들어가는 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이게 연동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애플 카플레이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어떤 정보도 표시가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브랜드도 여전히 동일하고요. 그래서 애플 카플레이를 쓰신다고 한다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그냥 속도 확인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이즈가 크든 뭐든 그냥 속도만 나와.
나와요.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공조 버튼들 있잖아요. 풀체인지가 되면 이거 다 터치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이쁜 건 터치가 예쁠진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운전하다 조작하는 거 혹은 옆에 타서 조작하는 게 이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프로페셔널이 들어가 있어서 차간거리에 맞춰서 이렇게 주행하는 것들. BMW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풀체인지 되면 이 버튼 없어질 거거든요. 맞아요. 차간거리 버튼? 맞아. 이게 너무 불편해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잖아요. 차간거리도 빠르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고 이 안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렇게 빠르게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버튼들이 살아있는 거 느껴보시면 이거 훨씬 편하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아이에게라도 혹은 뒷좌석에 탑승하시는 우리 가족 혹은 친구한테라도 하늘을 선물할 수 있는 딱 이런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세 메모리 시스템 1, 2번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후진 리버스를 기억해주는 50m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목길을 막 들어가다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서 다시 후진으로 빼야 돼요. 그럼 보통은 수동으로 빼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근데 이 기능, 후진 리버스 기능을 통해서 내가 온 길을 50m 그대로 뺄 수 있는 거죠. 주차 보조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즘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진짜 듬뿍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댑티브 LED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편의 장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X3 20D 디젤 M 스포츠 패키지 현재 750만 원 할인하고 있고 7,11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타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풀체인지 전이다 보니까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라고,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BMW 견적 신청의 링크를 통해서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정식 영업사원분들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최고의 조건을 준비했기 때문에 할인이나 응대 다양하게 해당 시점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시승 신청도 편하게 하시면 시승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 여기까지고, 이번 영상이 좀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